자, 그럼 계속 시작해보죠. 여러분들 반도체까지 얘기를 했죠. 반도체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신초전도체라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초전도체.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요, 너무 깊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신소재 파트는 그냥 그때그때 저한테 잘 안 되는 거 그냥 물어보셔갖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빠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마다 난이도도 좀 달라가지고 굳이 뭐 많이 힘도 있게 안 나가는 학교에서 힘도 있게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자기네 학교가 좀 빡빡하게 나가면 좀 빡빡하게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자, 초전도체, 초전도. 자, 초전도가 뭐냐? 여러분들 초전도는요, 초월적으로 전도가 잘 된다. 말 그대로 초월적으로 전도가 된다. 전도가 된다는 게 뭐냐면 전기가 통한다. 즉 전기가 초월적으로 잘 통한다. 즉 무슨 뜻이냐? 저항이 없다. 저항이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게 아니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저항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초전도체예요. 자, 초전도체 거기 보시면은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전도 현상이 아까 뭐라고요? 초월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는 거. 즉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는 초전도 현상, 초전도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특징, 자, 특정 온도 이하. 아, 이게 문제예요. 특정 온도 이하. 특정 온도. 이 특정 온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임계 온도라고 불러요. 그냥 한계점, 임계 온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내심에, 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옆에 와서 슬슬 박박 긁습니다. 슬슬 긁어요. 넌 왜 그따위로 생겼냐? 그러면서 슬슬 긁기 시작합니다. 내 임계점은 여기인데 친구가 긁어요. 여기 여자친구가 긁습니다. 못생겼다.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 왜 사귀는 거야? 도대체 이 정도면. 근데 막 나가다가 제일 심각한 거 건드렸어. 멍청하다. 아, 임계점을 넘어갔죠. 이제 뚜껑 열립니다. 이제 싸우자는 거죠. 이 다음부터는. 그치? 에휴, 근데 뭐 이럴 만한 여자친구가 있어야 뭐 싸움도 해보지. 그쵸?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뭐 인생이 그런 거예요. 혹시 남녀공학인가요? 아, 남녀공학인데도 여자친구가 없대요. 뭐 그럴 수 있죠. 화이팅. 전 참고로 남중 남고를 나가고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학교에 여자라고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특정 온도에서, 즉 임계 온도, 이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거보다 온도가 낮아야지만 초전도 현상을 일으켜요. 그럼 쌤, 거꾸로요.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없나요? 네. 임계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없어요. 즉 저항이 있어요. 그 물질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항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온도를 쭉 낮추잖아요. 그럼 그래프 그려볼게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X축이 온도예요. 그 다음에 Y축이 지금 저항인데,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항이 쭉 작아져요. 이게 전형적인 일반적인 도체예요. 도체들은요,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커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작아져요. 그러다가 일정한 온도에서 갑자기 저항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항이 얼마가 되죠? 0이 돼버리죠. 요 온도. 자, 여러분들 이거 문제할 때 조금만 조심할게요. 가끔 많이 속는 게 여기서부터 저항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요 온도부터. 근데 임계 온도는 여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더 낮아져서 특정 온도 이하에서부터가 전기 저항이 0이 된 게 여기죠. 그러면 여기 온도가 뭐 TC라고 많이 쓰거든요. 크리티컬 템퍼레처 약자로. 그래갖고 저 온도, 이 온도보다 더 낮은 영역, 즉 요 영역에서가 이게 임계온도 이하란 표현이거든요.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거를 초전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현상을 가지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한다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그럼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항이 있어요. 분명히. 자, 임계온도 전기저항이 0이 되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되어 있고, 예시로요. 수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몇 켈빈이라고 써 있죠? 4.2 켈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요, 4.2 켈빈에서 임계온도가 나타나는 건 맞는데 4.2 켈빈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73 켈빈이에요. 몇 도가? 0도씨가. 그러니까 이거를
4켈빈 4점 몇까지 내려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요. 연구실에서 아주 초극저온까지 내리지 않는 한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개발된 초전도체도요. 온도를 아무리 많이 높였어도요. 마이너스 막 몇 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00 몇 도 이렇게까지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데 왜 하필이면 수은이냐 4.2켈빈이냐 초전도 현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게 수은이고요. 수은이 4.2켈빈이라는 걸 그때 찾았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얘를 좀 많이 실어주기는 해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은 4.2켈빈.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진짜 가로 열고 쓰지 말고요. 더럽게 온도 낮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절대 볼 일 없음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실생활에서 사용되기 힘듦 뭐 이런 거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요 옆에 그림이죠. 요 옆에 그림은 뭐냐면요. 자석이 있고요. 자석이 있고요. 여기 밑에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노란색인 초전도체를 올려놔요. 얘가 초전도체인데요. 자, 상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예요. 이 온도에서는요. 초전도 현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상태에다 여러분들 그 연구실 같은 데 보면 영상도 많이 봤겠는데 액체 질소 여기다 부어주죠. 액체 질소를 부어주면 온도가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100 몇 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쭉 내려가면은요. 얘가 이제 초전도 임기 온도보다 낮아지면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로 붕 떠요. 자석 위에 떴죠. 이거를 이거 자석이에요. 자기 부상 현상이라 그래요. 자석에 의해서 부상 위로 떴다. 그리고 이걸 자기 부상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이 자기 부상 현상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마이스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요. 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죠? 자꾸 마이스너라고. 제발 서술형에다 마이너스라고 쓰지 마. 마이스너야. 알았지? 여러분들 골 때리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들 그 사용하시는 문제집들 있죠? 잘 찾아보잖아요. 이 인쇄한 놈이 마이너스 효과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답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근데 답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 사람이 마이스너라고 써고 싶었던 건데, 타이핑하다가 마이스너 그러니까 분명히 오탈자로 인식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바뀌었겠죠? 그래갖고 마이너스로 써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오자란 거 아닌 이상은 마이스너가 정상적인 이름이에요. 서술형을 쓸 때도 여러분들 마이스너라고 쓰셔야 돼요. 마이스너 효과예요. 혹은 자기 부상 현상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초전도 현상은 아까 임기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게 초전도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초전도 현상. 얘는 임기온도 이하에서 자석 위로 뜨는 현상. 이거는 자기 부상 현상. 두 개가 어차피 같은 물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다른 이름으로 써주셔야 돼요. 됐죠? 자기 부상 현상. 이거는 초전도 현상. 자기 부상 현상은 초전도인 임기온도 이하에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얘는 저항이 0이냐? 그거 아니에요. 얘는 자석 여기가 N극이면 N극이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요거 초전도체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합이 얼마가 자기장이 요 안에 0이 되게끔 자기장이 0이 되게끔 해서 자석 위로 뜨는 그래서 밑에가 N극이 돼서 N극 위로 뜨게 만드는 현상을 갖는 걸 자기 부상 현상이라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같은 거긴 하지만 둘 다 임기온도 이하에서만 나타나요. 됐고 거기 초전도 현상 이용하는 거 보면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1. 전기 저항이 0이 된다. 이게 초전도 현상이고요. 2.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게 자기 부상 현상 마이스너 효과예요.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전류를 흘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저항이 없으면요. 열이 안 나요. 열이 안 나면 전력 수송할 때 에너지 손실이 없거든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왜 우리 초등학교 때 꼬마 전구 연결할 때 쓰는 그 얇은 전선 있죠. 그 전선이 만약에 초전도체만 완벽하게 돼준다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전기를 그 얇은 전선으로 이동시켜도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항 때문에 열이 나니까 굉장히 굵은 전선 쓰죠. 그런데 그렇게 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럼 뭐가 좋아요? 전력 손실이 없으니까 에너지 손실도 없고 전선도 굵게 안 만들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액체 질소 보존 값이 더 들어요. 그래서 안 돼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센 전류를 흘림으로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중학교 때 배웠나요? 왜 중학교 때 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손 감싸가지고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아마. 자꾸 시험 시간에 꼭 이런 애들 하나씩 있었죠. 저렇게 문제 보고 이런 애들 있어. 이쪽 손인가? 이쪽 손인가? 그러다가 또 펜 이쪽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귀찮아. 이쪽 손 이러고 잡는 애들. 왼손잡이가 좀 유리해요 이럴 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저 손 이제 오른손인 거 알았어. 전선을 따라가는데 전선이 이렇게 돌아가. 이런 애들 있죠.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죠? 막 이거 전선 따라, 아씨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따라가는 애들 있어 이렇게. 그럼 별 찐따도 아니고 별 희한한 애들 많아요. 그런 거 하던데 그때 생각나죠? 그때 전류를 흘리면 주위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을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전선에 전류를 흐르면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일정 전류 이상을 못 올려요.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런데 초전도체를 만들면은 열이 안 나니까 전류를 무한정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해서 MRI 장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초전도 코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전도 코일이 들어가고요. 혹시 MRI 장치 속에 들어가 보신 분? 들어가 봤어요? 그 나이에 뭐 하면 들어가냐 도대체? 뭐 했어? 무릎 다쳐가지고 뭐 해봤어요? 에? 팔꿈치 다쳐서. 대단하다. 나는 아직까지 못 들어가 봤다 거기는. 그러면요 거기 혹시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딱 누워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묶어놓고 머리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에다 통수까지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 빼라 그러죠. 목걸이나 있으면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보면 그거 빼라는 이유가 강한 자기장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거기 누워 보시면 이렇게 소리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팅팅팅팅 이런 소리 들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액체 헬륨 펌프 소리거든요. 액체를 헬륨을 이렇게 펌프로 돌려가지고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그 소리가 나요. 이렇게 팅팅팅팅 한참 듣다 보면 이렇게 팅팅팅팅 뚜 소리 나요. 이게 이제 한 번씩 꺾어주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나요. 그렇게 듣다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팅팅팅 이렇게 듣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걸 왜 듣고 있지 내가? 근데 어쨌거나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건 액체 헬륨 펌프 소리인데 말이야. 초전도 코일을 온도를 낮춰주려고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설명충이겠죠. 그렇죠? 난 개인적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렇게 설명 잘하면 똑똑해 보여서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싫을까요? 그래요? 잘생겼으면? 그건 괜찮지. 그래요. 봐봐, 뭐든지 다 똑같아. 잘생겼으면 모든 게 허용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나간 사람 쓱 쳐다봤어. 그럼 갑자기 이럴 거야. 뭐 쳐다봐? 이러면서 지나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만약에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쓱 쳐다보면 씩 웃어줄 거 아니야. 그쵸? 어쨌거나.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자기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는 방법. 지나가는 사람한테 웃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 괜찮네요.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하고. 자, 그 다음에 액정. 액정은요, 거기 보시면 자, 설명만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가늘고 긴 분자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고체와 액체 성질을 띠는 물질. 자, 이 중에서 이 두 줄의 문장을 읽고 액정이 뭔지 이해하셨다. 나도 모르겠다. 이거 읽어보고는. 액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액정이에요. 액정은 뭐 리퀴드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그래서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그럼 여러분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갖고 논 액괴인데 굉장히 흐물거리지 않는 액괴.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어야 천천히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거. 한 이틀 정도 들고 있으면 요만큼 내려오는 거 보일 정도? 그냥 그 정도 액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문장에 보면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띠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중간적인 성질이고요. 얘는 특징이 있어요. 양쪽에 플러스 극, 오른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여기에 액정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 액정이에요. 액정이라는 물질을 놓고 한쪽에 플러스, 한쪽으로 마이너스로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얘가 전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늘어나지 않을 때하고 늘어날 때하고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빛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빛이 결정이 돼요. 그럼 점 하나가 전기를 걸어주냐 안 걸어주냐에 따라서 이 액정이 펴지느냐 뚱뚱해지느냐에 따라서 빛이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통과할 수도 있죠. 점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점의 색깔이 눈에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런 디스플레이를 써요. 뭐 여러분들 화면으로 많이 쓰이겠죠. 일단 그 정도만 해놓읍시다. 자,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 LCD,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요. 되게 있어 보이죠? 이렇게 쓰니까.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액정을 이용하여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전에는요 무슨 영상 장치 쓰셨는지 혹시 모르죠? 여러분들 자기가 테레비인데 화면 사이즈에 비해서 뒤로 이따만큼 두꺼운 테레비 본 적 있다. 흔히 배불뜨기 TV라고 하는 거. 그쵸? 뭔지 알죠? 이렇게 테레비 이렇게 있으면은 TV 이렇게 있으면은 TV 화면이 양쪽에 플라스틱 이만큼이고 요만큼 화면이야. 그리고 뒤로는 이만해요. 겁나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 들어보면 헐이 나가요. 겁나 무거워요. 되게 무겁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엄청 두꺼웠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이게 반 정도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 혁명적이었어요. 두께를 반으로 줄였다는 등 그래가면서 그래도 이만해요. 그죠? 자, 그런 건데 이때는요 뭘 썼냐면 전자를 가속시켜서 쏴가지고 여기 이렇게 퉁 부딪히면서 빛이 나는 형태를 썼거든요. 브라운관 형태인데 그거에 비해서 매우 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액정을 이용해 얇게 만든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영상 표시 장치로 전압을 걸어, 아까 얘기했죠? 전압을 걸어 분자의 배열을 조절하면 이 분자가 뭐 어떻게 모양이 바뀌면 빛을 투과하거나 투과하지 않도록 해서, 즉 선택적 투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영상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영상 장치는 점의 연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점의 연속적이에요. 색깔별로. 저도 어렸을 땐 칼라 TV여갖고 흑백 TV는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요. 됐고, 거기 보시면은 뭐 이용해서 보시면 전자계산기, 온도계 표시창, 휴대전화 화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여기서 잠깐. 휴대전화 화면하고 카메라 화면은 요즘에 좋아. 카메라 화면은 LCD 쓰는 거 있다고 치겠는데 휴대전화는 요즘에 액정 이거 뭐 LCD 안 써요. 요즘에 다 OLED 써요. 유기발광 다이오드 쓰지. LCD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어디 서랍 속에 부모님이 옛날에 쓰던 거 있으면 그거나 좀 쓸까 모를까? 없어요. 요즘에는. 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옆에 그 액정 디스플레이 원리 해갖고 나오는데 요거 그냥 그림만 좀 봐주세요. 빛이 투과하냐 투과하지 않느냐 나오긴 하는데 나중에 문제 나오면 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OLED와 LCD의 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이 한 20%는 맞고 80%는 틀리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통합과학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여기서 보면 그냥 OLED에는 그거 나오죠.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낸다. 뭐 이런 표현 나와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요. 네오디듐 자석은요.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오디듐 자석은 뭐냐? 거기 보시면은 철 원자 사이에 자석은 자철석이니까 철 원자 맞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네오디듐과 붕소 요것만 밑줄 걸으실래요? 네오디듐과 붕소 그냥 일반 자석에다가 네오디듐과 붕소 첨가했다. 그래서 더 센 자석 만들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이에요. 여러분들 네오디듐 자석 갖고 어렸을 때 많이 놀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떤 학생들 보니까는 손에다가 여기다가 이쪽 하나 두 개 껴놓고 뭐 자기 손톱 색깔 변했네 말았네 그러고 노는 애들도 좀 있던데 그러고 안 노나? 자석 붙여놓고 띄기 놀이하고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본 애들은 뭐지? 이상한 애들인가? 그렇게 노는 애들 봤는데. 자, 그래서 네오디듐 자석은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예제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강력한 자석,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한 것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밑에를 보시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지금 말고요. 나중에 시험 때쯤 돼서 거기 있는 거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외울 수 있으면 좀 외워놓고 문제 푸시는 게 조금 좋아요. 어차피 뭐 이번 한 번만 하면은
안타깝지만 고등학교 3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 문제 풀면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특히. 자, 그다음에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핀 위에 보시면 O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핀은요, 뭐 거기 보시면 멋있게 뭐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구조의 뭐 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거기 점 하나하나가 다 탄소예요. 탄소가요. 탄소가 아까 최각전자 몇 개죠? 4개죠. 그럼 다른 탄소가 총 4개까지 결합이 가능한데 얘는 3개만 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얘가 3개. 얘가 또 다시 3개. 또 다시 얘가 또 3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육각형 벌집 구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들이 쭉 연결되는 한 겹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그래핀을 돌돌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요게 그래핀 판이면은 요걸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기둥을 만든 거. 그래서 이걸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영어로는 CNT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핀의 원통 튜브 모양으로 말려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둘 다요 전기 잘 통해요. 열도 잘 통해요. 그래서 그게 특징이고요, 둘 다. 그 다음에 특징에서 그래핀에 보시면은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겁나 단단하대요. 그 다음에 얇고, 왜냐면 이거 한 겹이니까 얼마나 얇겠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얇으니까 잘 휘겠죠. 유연성도 있고 휘어지는 성질이 있다. 요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의복형 컴퓨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탄소 나노튜브는요 그래핀의 성질에다가요 겁나 단단한 거. 자, 이거 종이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요 이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훨씬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하다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뾰족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검사하는 침 용도로 많이 쓴다. 그래갖고 거기 보시면은 첨단 현미경의 탐침, 나노 핀셋, 금속이나 세라늄과 섞어서 강도를 높인다. 이거 어떻게 섞냐고요? 저도 처음에 어렸을 때 이걸 어떻게 섞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 탄소 나노튜브를 만들어서 이 가루를요 그냥 기존에 있던 뭔가랑 섞어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이렇게 칠해요. 그럼 단단해진대요. 이게 끝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흑연과 그래핀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연필이잖아요. 이 연필을 여기다가 막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흑연이 다다다다닥 붙는 거죠. 근데 참고로 그래핀이 겹겹겹겹겹겹겹 쌓여 있는 게 흑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필 흑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걷죠. 이거를 되게 멋있게 이걸 3M 테이핑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흑연을 막 발라요. 연필로 막 발라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멋있는 건데 3M 테이핑 기법이에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하필이면 3M에서 만든 테이프 갖고 했나 봐요. 그래서 테이프 알죠? 스카치 테이프 쪽 찢어갖고 이거 톡 붙였다 떼어요. 그럼 여기 몇 겹 붙겠죠? 다시 또 스카치 테이프 떼어요. 톡 붙였다 떼어요. 또 여기도 묶겠죠? 또 다시 새 스카치 테이프 떼어요. 톡 붙였다 떼어요. 이런 식으로 겁나 열심히 하면요 한 겹까지 나온대요. 안 될 것 같죠? 이야, 이거 오래 하는 애들은요 이거 한 겹, 두 겹, 세 겹까지 만들어 갖고 와요. 그리고 이게 한 겹짜리인지 두 겹짜리인지 세 겹짜리인지 확인해 달라고 현미경 보고 갖고 오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한 겹, 두 겹, 세 겹 맞아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거는요 300번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500번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800번 이렇게 하면 돼요. 이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해. 네. 뜯다 붙였다요. 그래서 샘플 만들면 그거 막 뭐 만들어요. 신나게 석사 때 맨날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가면은. 한편으로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하루 종일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흑연과 그래핀 구조에 그거는 흑연은 여러 겹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핀은 그게 한 겹 한 겹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3M 테이프로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3M 테이핑 기법으로 상 받은 거 보면 노벨상 받은 거 보면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플로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핀을요 공 모양으로 말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로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가 좋을까요? 공처럼 생겼으니까 탄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갖고 몇 가지 나오는 거 있거든요. 거기 뒤에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숙제로는요, 얘는 안 하셔도 돼요. 신소재는 지금 하지 마세요. 신소재는 지금 해봤자 까먹을 거죠. 그쵸? 여러분들 신소재에서는요, 딴 거 말고 반도체하고요, 초전도체 요 두 개만 좀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까먹어도 돼요, 지금은. 그리고 요 두 개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얘는 안 풀어도 돼요. 그죠? 안 풀어도 된다 할 때 냈다 버리지 말고 나가는 길에 좀 챙겨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결합의 규칙성 진도 나가면서 O2 좀 모두 좀 풀어보세요 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O2 말고 제가 이거 하나를 더 드린 게 있거든요. 기출필기란 책에서. 근데 이 책도 좀 풀어보세요. 이건 가능하면 푸세요 라고 했는데 내 생각인데 이거 풀어놓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 숙제로 대체해 주려고요. 진짜 착하죠? 왜냐고요? 또 안 하면 또 이것도 니네 또 내다 버릴 거잖아. 몰래 어디다 짬 시킬 거잖아. 이거 지금 요거는 이따가 저랑 같이 풀게요. 자, 그래서 요거 책 없으신 분 아까 프린트 다 나눠드렸는데 못 받았어요? 아까 달랄 때 안 주고 지금 그래. 너 지난주에 받은 거 어땠어? 진짜? 야, 넌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안 받았어요? 아, 넌 안 받았구나. 그래, 너는 인정. 넌 못 받았잖아. 언제쯤이면 전 국민의 50%가 걸릴까요? 제가 보기에 5분의 1 지났으니까 한 이달 말, 다음 달 초순이면은 걸린 사람하고 안 걸린 사람하고 비율 중에서 걸린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 같냐면요. 제 예상에는 걸렸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래 일주일 쉬어 그러잖아요. 그때쯤에는 할 거 다 하고 줌 다 들어오라 그러고 아니면 학교 출근하라 그럴 것 같아. 3일 있다 나와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 전에 안 돼. 걸리면 안 돼. 여러분들 잘 살아남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책이 이거 기출필기란 책인데 이게 조금 까다롭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몇 개만 좀 같이 보죠. 여러분들 78페이지에 하나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여기 규산형 광물에 보면은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 나와 있죠. 독립,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1대4, 1대3, 4대11, 2대5, 1대2라고 되어 있는데 복사슬하고 판상까지 4대10이라고 2대5까지는 외우란 소리 안 하겠는데요. 나머지는 외우지는 마시고 아까처럼 그려보셔서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요거 가끔 물어볼 수 있어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뒤에 있는 것 좀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다지 막 복잡하게 막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여러분들 맞다. 그 82페이지 보실래요? 82페이지. 여러분들 82페이지에 보시면요. 제가 어지간하면은요. 지각, 지구,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원소 1번, 2번 정도는 기억하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요. 더럽고 치사하게 82페이지처럼 하나 예를 들어 317번 보실래요? 317번 보시면은 그림 가와 나는 지각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제일 많은 거, 두 번째로 많은 거 뭐 이런 수는 나와 있는데 가끔 여기서 뭐 알루미늄이나 철, 뭐 나트륨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박스 쳐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내면은. 근데 드물기는 한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줄 거는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 지금은 1, 2등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찾아서 보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그럼 시험 전에 최소한 시험 전날 나머지만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순간 시험지 받으면 언니 규택에다 써놔요. 나올 것 같으면. 알았죠? 시험지를 받고 나서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험지도 안 받았는데 책상에 써놓은 건 문제가 되니까 그거 말고. 알았지? 그렇게 써놓고 시험 볼 때만 잠깐 기억하고 나머지 그냥 확 날려버리세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 가치는 없는데 가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맞다. 저거 안 했다. 쪼개진다. 여러분들 저랑 쪼개진 방향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에 오투책이 그림이 잘 나오니까 오투책 갖고 볼까요? 오투책 62페이지에 요것만 설명하고요.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시험 범위 좀 확인할 테니까 시험 범위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들. 여러분들 쪼개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쪼개진다. 여러분들 깨진다와 그러니까 쪼개진다, 깨지는 현상은 쪼개지는 것과 부서지는 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쪼개진다라는 거는요. 뭔가 어느 특정 방향으로 갈라지는 걸 쪼개진다 그래요. 특정 방향으로 내가 빵 치면은 특정 방향으로 쫙쫙 깨지는 걸 쪼개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내가 망치로 빵 쳤는데 방향 없이 그냥 우두두둑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 없이 막 깨진다. 이거를 부서진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독립형 보세요. 독립형은요. 입자 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붙어 있는 애들이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요. 망치로 빵 치잖아요. 얘네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없어요. 즉 얘는 쪼개지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망상구조 보실래요? 망상구조는 3차원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망치로 빵 치잖아요. 원론적으로는 특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부서져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망상구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이 정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망상구조는 부서진다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 쪼개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독립형은 부서져요.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됐죠? 자, 그러면은요. 외부 충격에 누가 더 강하냐? 독립형하고 망상 중에서 망상 구조가 외부 충격에 더 강해요. 즉 3차원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충격에도 견뎌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단사슬, 복사슬, 판상인데 요 세 개가 헷갈리는 건데 써 볼게요. 단사슬하고요. 그다음에 복사슬하고가 한 세트예요. 쪼개지는 거에서는. 그다음에 판상이 한 세트예요. 요렇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쪼개지는데 두 방향 쪼개짐이냐 한 방향 쪼개짐이냐를 나눌 거예요. 자, 미리 써놨죠. 단사슬하고 복사슬은요 두 방향 쪼개짐이 생겨요. 그 다음에 판상은 한 방향 쪼개짐만 생겨요. 자, 먼저 판상부터 해볼게요. 판상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처럼 한 판, 두 판, 세 판 이렇게 판이 얹어져 있는 거죠. 판으로 되어 있죠. 판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얘를 빵 치잖아요. 그러면 요 판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요. 또 다음 판이 뜯어져 나가면 이런 식으로 뜯어져 나가요. 즉, 요 판 면으로 돼서 한 방향으로만 쪼개져 나가죠. 그래서 이거를 한 방향 쪼개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한 방향 쪼개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단사슬은 옆에서 쳐다보면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어떻게 그려야 되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아, 너무 잘 그렸다. 더 이상 못 그리겠다. 요 정도만 그릴게요. 아니다, 더 그려야 된다. 여기다 하나 더 그려야 된다. 입체 구조로 못 그리겠다. 멋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면 미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얘는요, 망치로 빵 치잖아요. 잘 보세요. 요 라인으로 뜯어질 수도 있어요. 요 라인으로 이렇게 빠작 하고 쪼개질 수도 있고요. 요쪽 방향 하나. 그 다음에 땅 치면 위아래가 이렇게 쪼개질 수도 있어요. 요 라인을 기점으로 요쪽 방향 하나. 그래서 방향이 하나, 두 방향이라는 뜻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단사슬이나 복사슬은 두 방향 쪼개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판상은 한 방향 쪼개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독립형 구조한테는요. 쪼개진다는 표현을 안 쓰고 부서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엄밀하게 말하면 특정한 방향이 얘도 없는데 방향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망상 구조는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요. 독립형보다는요. 망상 구조가 3차원 구조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뽀개져요. 잘. 그래서 뭐 기계적 풍화에 강하다, 잘 풍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빠진 내용이어서 요거 좀 추가로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까 프린트 지난주에 풀었어야 되는 거 다 못 푸신 분들은 오늘 요것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것까지 다 했다. 선생님 저 진짜 할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뭐 하냐면요. 지금부터 통합과 요거 뒤에 보면 시험 대비 교재 있거든요. 이제 슬슬 풀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 슬슬 이제 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범위 조사하고 필요한 거 프린트 뽑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네 학교에서 보조 교재로 시중 교재 나가는 거 있으면은 그것 좀 파악 좀 해주시고, 또 학교에서 따로 이렇게 프린트물 만드는 학교들 있죠. 있으면 좀 갖고 와 보실래요? 제가 혹시 특별하게 더 나가는 거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경험상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근데 또 모르죠. 미친 척하고 어떤 선생님이 자기는 이런 거 열심히 할 거야 그러고 가리키는 게 혹시 있을지. 원래 교과 과정이 없는데 그래도 되긴 하거든요. 학교 내신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게 질문 없죠? 제가 지금 수업 끝나고 수행평가랑 뭐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거 좀 질문 좀 받고 있을 테니까 먼저 문제 좀 풀고 있을게요.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